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については G20 までに満足する解決策が示されなかったことから今回の制度運用の見直し。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반년, 정부는 성숙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규제 1년, 한일 양국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수님, 지금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한 품목을 보면 네.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이름도 굉장히 입에 붙지도 않고 어려운 예. 이름인데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네. 반도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그런 소재들이죠. 맞습니다. 예. 이게 어떤 것들입니까? 예, 좀 설명을 드리면 플로린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있죠. 네. 이걸 만드는 공정에 들어가는 요소고요. 네. 그다음에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는 게 결국 웨이퍼에 패턴을 그려서 제작을 하는데 패턴을 그리는 데 필요한 소재입니다. 네. 그다음에 에칭가스 같은 경우는 패턴을 그리고 공정을 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품목인데요. 네. 이들 품목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의 주축이 되는 요소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데 네. 이거를 가지고 일본이 특히 수출 규제로 대상으로 삼았던 이유는 이 세 가지 품목이 전 세계에서 일본 점유율이 90% 이상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그때 다 그렇죠. 가져갔었죠. 바로 그래서 이걸 타겟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당시를 떠올려 보면 막 정부에서 연일 기자회견도 하고 대책도 내놓고 비상인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금 지나고 나니까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런 반응이라고요? 네, 정경련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절반에 가까운 45.6%가 별 수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수출 규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수입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고 얘기한 기업도 한 68.5%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31.5%가 소부장 국산화 등이나 네.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별로 수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계속 지금도 수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한테 일종의 이제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주기 위한 목표였었다고 본다면 그 목표는 실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게 사실은 그냥 정부가 세게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면 이런 상황이 또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부가 세게 대응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대답을 또 한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때 대책을 많이 내놨었잖아요. 그게 효과를 좀 봤다고 보시나요? 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엄포만 놓다가 발을 뺀 형국이 됐어요. 네. 실질적으로 그럼 수출 규제가 절차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약간 번거롭게 만들 여지만 만들었지 실제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방금 언급드렸던 이 세 가지 요소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오히려 저희가 수입액이 늘었습니다. 더 그것은 많이. 예, 물론 이제 불확실성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이 수입해 놓은 것도 있지만 그게 가능했다는 것은 전 세계 점유율의 90% 이상을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네. 우리가 수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정부가 어떻게 보면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기업과 한 몸이 돼서 다른 제품을 수급할 수 있는 경로를 찾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효과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때 막 그 일본과 충돌하는 그 상황 이후에 네. 국내에서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야, 우리 기술 자립하자.
왜 이걸 다 일본에 의존을 하느냐, 이참에 국산화하자 네.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었고요. 특히 이런 소재 부품 같은 경우는 제가 기자 생활할 때도 보면은 십수년 전부터 똑같은 그렇죠. 얘기하다가 예. 근데 작년까지 전혀 변화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자, 기술 자립 국산화에 힘쓰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수출 규제 이후에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한 이 업체는 올해 초에 생산 라인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중국 내 파트너를 찾아서 지금은 중국 내에 저희들 기술 지도를 해서 반도체급의 불산을 제조를 해서 지금 국내 반도체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원료 정제 원천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일본산이 3분의 1을 차지하다 보니까 본격적인 양산은 어려웠는데 소재 부품 국산화에 힘이 실리면서 공장 증설까지 일사천리에 진행이 됐고요. 이 또 다른 반도체 핵심 부품인 블랭크 마스크라는 것을 만드는 이 업체 역시도 선제적 기술 개발로 국산화에 90% 한 90% 정도 완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공정의 고객과의 합의만 보게 되면 실제로 완성품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한 몇 달 내로 그쪽 끝나는 거고. 네, 일본 제품을 대체할 시장이 생기면서 국내 업체들도 의욕적으로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소재나 이 장비도 기술의 난이도가 좀 떨어진 제품만 국산화 쭉 되어 와 있었던 것이죠. 새롭게 도전을 하고 싶은데 기술의 난이도가 워낙 높고 그러다 보니까 R&D 비용도 크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따라잡는데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 소재 부품 장비, 그래서 소부장이라고 보통 일컫는데 힘쓰고는 있지만 이게 네. 1년에 뭐 완전히 다 바뀔 수는 없고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같은 경우는요. 네. R&D의 성과가 나오는데 아주 심한 경우는 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짧아도 한 5, 6년 이상, 10년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1년밖에 안 예,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몇몇 그 준비된 기업들은 이번 기회를 호재로 삼아서 어떻게 보면 공정에 쓰일 수 있는 높이까지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네.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이제 막 투자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건 아직 좀 이르고요. 네. 또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난해 우리가 너무 다급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너무 주목해서 대안을 만든 게 있는데요. 네. 사실 소재, 부품, 장비라는 것은 산업 전반에 걸친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우리 산업 전반의 소재 경쟁력, 부품 경쟁력을 높이는 걸로 점점 계획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반응 잠깐 보면 수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일본이 타격을 입었다. 그런 내부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죠. 일본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지적을 했고요. 네. 일본의 3대 은행 중 하나인 미쓰이 스미모토라고 하는 이 곳에서 조사를 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그 보고서. 이게 일본 종합연구소라고 하는 산하기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 발간한 보고서 제목이 탈일 일본화를 조심하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불화수소 수출이 전년 대비 한 20% 수준으로 지금 뚝 떨어진 상황인데 한국의 수입선 다각화라든가 국산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앞으로 이제 타이완계하고 미국계 소재 부품 기업들이 한국에 점점 진출하게 되면은 아마 그런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언론들의 반응은 조금 좀 엇갈리긴 하는데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좀 경쟁력이 있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하고 있고요. 뭐 교토신문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좀 타격을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좀 엇갈리는 보도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한국을 어찌됐든 일본이 좀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수출 규제가 시작이 됐는데 네. 일본 기업들의 타격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일본 무역 적자 폭 줄었죠. 예, 크게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호응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소재, 부품, 기계장치 말고도 일본의 여러 소비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수입해 오다 보니까 네. 무역 수지 적자가 만성적으로 한 30여 년 동안 이어왔는데요. 네. 이번에 불매 운동을 전개하면서 네. 일본 제품들 상당 부분이 다시 나가기도 하고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크게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닛산 자동차가 빠져나갔고요. 네. 올림푸스라는 카메라 메이커도 이제 한국에서 철수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국민들의 불매 운동과 같이 맥을 닿아서 그 수치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뭐 정부도 노력을 하고
또 기업도 노력을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특히 노재팬 운동 안 사고 안 쓰고 이게 좀 큰 역할을 했죠.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잖아요. 네. 그 정부가 뭐 시켜서 했던 게 아니라 국민 네. 스스로가 이제 했던 건데요. 제일 많이 아마 일본 쪽에서 피부로 느끼는 게 일본산 맥주 판매량일 겁니다. 거의 90% 이상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일본산 맥주가 10% 팔리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라는 반응이 편의점에 나올 아예 정도입니다. 일본산 맥주가 없어요. 거의 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네. 마트에는 있다 하더라도 네. 뭐 그쪽에는 거의 사람들이 손을 안 대는 지경까지 왔고요. 일본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일 뭐 극단적인 사례가 닛산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국 시장 철수 결정을 내렸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다른 자동차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일본산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한 20% 됐는데 지금 한 7% 정도로 뚝 떨어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서 유니클로 같은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네. 1년에 매출이 한 1조 정도 나오는 기업이었고 그동안에 영업이익을 상당히 많이 거뒀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초기에는 분명히 손님들이 없었어요. 네. 근데 요즘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보면 그곳에서 물건 고르시는 분들이 하나도 자꾸 늘어나는 것은 조금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작년 겨울 넘어가면서 네. 그 특유의 어떤 내복 있잖아요. 네. 그거 판매량부터 좀 증가하기 시작한 측면이 할인도 엄청 한다는 얘기도 있고. 예, 맞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매장 한 10여 곳을 철수할 정도니까 네.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었는데 성장세가 지금 멈췄거나 아니면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이런 것만으로도 일본 기업한테는 굉장히 체감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본권 안 쓰고 안 간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중에 한국인이 80%나 되는 곳이 바로 일본의 대마도입니다. 그런데 대마도에 대마도뿐만이 아니죠. 한국 사람들 이제 일본 여행 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자, 라면 가게를 운영하는 하시모토 씨입니다. 한국어 메뉴판에 김치라면까지 개발할 정도로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多い時はこう、40人並ばれました。はい、韓国の人ばかり。 네, 모두 허사가 됐습니다. ゼロです。1年になりますが、借金ばかりです。もう借金しないとやっていけなかったところ。 네, 소규모 민박들도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투숙객 이름으로 가득 찼던 숙박부도 이제는 8から 90%。ダメでしたね。今日も休み、明日も休みって感じで。 자, 부산 항발 승객이 도착하는 여객 터미널 모습인데요. 일주일에 25편 넘던 여객선이 모두 끊겼고요. 터미널도 폐쇄 상태입니다. 観光バスもいっぱいですし、レンタカーもたくさんいましたけれども、今はご覧の通りもう全然ない状態。 관광객이 완전히 끊긴 해변은 한국에서 조류를 타고 온 쓰레기 천지로 변했습니다. 해수욕철이 다가오지만 어차피 올 사람도 없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 행사 하던 걸 취소를 했습니다. 2018년 한국인 관광객이 유발한 경제 효과가 한 1,000억 정도 됐었는데 이제 주민들의 원망은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これじゃアホやと思う。だってみんな言ってるよ。たまにとんでもないこと言ったり。 자, 지금 대마도 상황만 보여주긴 한 것이지만 일본 정부를 향해서 좀 목소리를 내는 일본 주민들도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할 가능성 또 있나요? 어떻습니까? 뭐 저희가 대비는 해야겠습니다만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일본 기업 내부에서도요. 네. 세 가지 품목으로 오히려 한국을 괜히 건드렸다가 일본 기업 전반적인 소비재가 오히려 수출의 길이 막혔다라는 목소리가 더 커졌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도 우리 한국과 똑같아요. 네. 중앙 정부에 있는 어떤 그 행정 위반자는 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일본
일본은 한국인이 그 연간 500만 명 이상씩 관광을 가서 여러 가지 수입을 거뒀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인들이 관광도 덜 가고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있지만요. 네. 그러다 보니 일본의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중앙정부에다가 이거를 다시 원만하게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추가 제재 가능성은 약하다. 낮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국내 산업에는 오히려 약이 됐습니다. 그동안 네, 해야 된다, 맞습니다. 해야 된다 하던 거를 계속 미뤄오다가 지난해하고 올해 사이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 그러니까 일본 말고 중국, 네. 중국 역시도 우리나라가 소부장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의존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좀 착시 효과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바로는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를 사다가 제품을 만들어서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만 하는 형태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부분에서 반도체를 빼고 우리나라 반도체가 수출되는 걸 빼고 통계를 내보면 사실 우리의 주요 부품, 장비, 소재 이런 것들을 중국으로부터 대부분 또 수입을 해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사양의 소부장 제품들은 일본에서 가져오고 저사양의 값싼 소재 부품 장비는 중국에서부터 가져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어느 쪽에 우호적인 어떤 정책을 입안하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요당할 때 그때 중국이 이런 소재 부품 장비 부분에서 저가 장비 부분을 우리나라에게 공급하지 않는 형태로 또 다른 어떤 위험 요소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어려워요. 지금 강대국들 사이에 껴서 그렇죠. 이쪽에서 치고 나오면 또 그 대책도 마련해야 그러니까요. 되고 또 중국에도 또 대비를 해야 되고. 예. 근데 이 말은 뭡니까? 자동차 한 대 팔면 국내 업체들이 남는 게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인 소나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천만 원 중반대부터 3천만 원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소나타 한 대를 현대차가 팔았을 때 실제 이익으로 떨어지는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예. 근데 그럼 이렇게 그 고가의 그 물건을 팔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남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핵심적인 소재나 부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로열티 아니면 대외 의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라는 것은 반도체 또는 우리가 일본과의 수출 규제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도 계속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수출 규제 1년 되돌아보는 시간 두 분과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박정호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